네, 투자의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가격 제한폭 확대 이슈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살만하면은 상한가에 꽂히고요. 팔만하면은 하한가에 꽂혔어요. 이제까지는 그랬어요. 그 이전에. 네. 근데 이제는 상한가, 하한가를 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사고 싶은 만큼 30%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팔고 싶은 만큼 30%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시장이 됐다고 봅니다.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늘 것 같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그동안에 뭐 노리든 괜찮다라고 얘기 나오던 기업들이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죠. 오늘 일부의 화장품 주식이라든지 뭐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출렁출렁거리면서 굉장히 많이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피곤해질 수 있는 부분이 역작용이 분명히 있어요라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먼저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 FOMC 회의가 이제 또 개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나 확대가 될지 혹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시장이 긍정적인 변동성 확대로 받아들여질지 궁금한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누구나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블룸버그도 그렇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9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한테 친절히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웬만하면 다 알아요. 9월에 금리가 오를 모양이다. 얼마 전에 뭐 옐런 코멘트도 그랬고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코멘트도 그랬고 올해 어느 시점에선가 금리에 손을 대야 되는데 9월경이 가장 만만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6월 FOMC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추가적인 힌트를 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콕 집어 9월이라고 말할 가능성은 없는데 네. 종합해 보면 9월이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힌트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내버리면은 자산 가격 시장이 꽤 많이 흔들릴 테니까, 자산 시장 가격이 꽤 많이 흔들릴 테니까 좀 어루만져 주겠죠. 그래서 그 어루만지는 작업을 그런데 걱정 마세요. 뭐 천천히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경기 지표를 보고 움직일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매 판매 데이터나 뭐 심리 지수나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 보시게 되면 방향성 굉장히 좋죠. 6월서부터 9월까지 올라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고용이랑 물가였는데 고용 부분은 이미 좋아졌잖아요. 남아있는 건 물가인데 지난 5월 달에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죠. 이게 2년 6개월 내 최대폭으로 상승됐어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뒤이어서 CPI,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라는 부분은 뭐 누구든지 다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이미 좋아졌고 물가 쳐다보고 있는데 물가가 오를 여지가 생겼다? 그럼 금리 올려야지 라는 얘기가 이번 6월 FOMC에서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스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네. 그리스 회의가 제일 마지막 회의가 1시간 만에 끝났어요. 그냥 뭐 오늘도 변한 거 없지? 라고 그러고 그냥 끝나버린 케이스인데 18일 날 이제 그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제 다시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뭐 원래 정치라는 것이 벼랑 끝까지 몰려야 합의를 하는 법이긴 합니다만 네. 이번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디폴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반가운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기적인 디폴트지 중장기적으로 유로존에서 떠나는 뭐 그렉시트를 현실화하는 케이스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스 얘기는 뭐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FOMC 얘기하고 그리스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금주 금요일 날 실시될 BOJ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BOJ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얼마 전에 구로다도 그랬고 아베도 그랬고 엔화가 충분히 싸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달러가 충분히 비싸다라는 얘기에 증거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역시 네. 미국과 일본은 우국이 맞나 봐요. 뭐 둘이 굉장히 친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다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한 국가의 환율은 해당국의 펀더멘탈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강세, 그로 인한 엔화 약세 일변도가 계속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보시면 지금 일본의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이런 거 본 적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일본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아베노믹스는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실시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성공했으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발표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는 금요일 BOJ에서는 추가적인 이 통화 완화책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거나 굉장히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엔화는 약세가 아니고 강세로 분위기가 잡힐 수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우리 원엔 재정 환율이 급락하던 가격에서 상당 부분 돌아 나오고 있는데 이 속도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한 주는 달러와 엔화에 의해서 우리 원달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뭐 느린 금리 인상일 겁니다. 라는 얘기가 달러의 강세 둔화를 추가적으로 얘기해 줄 가능성이 높고 이 그림이 엔화의 약세 정도를 무디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주 시장에서 요 환율에 관련된 반응이 꽤나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6월 FOMC를 쳐다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번 주 구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전망을 해보자면요. 일단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 예. 맞을 만큼 맞았다라는 판단입니다. 요 그림 한번 보시죠. 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심플하게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네. 일드갭이라고 있어요. 일드갭이 뭐냐 하면 여러분 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요? 채권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주식 쪽. 당연히 주식. 네. 뭐 리스크가 훨씬 높은 거니까 당연히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게 정상입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 얼마만큼 높냐를 보여주는 게 일드갭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죠. 근데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1년 전 주가나 지금 주가나 지수 때는 비슷합니다. 지수 때는 비슷한데 일드갭으로 보면요. 지금은 1년 전에는 채권이 저평가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는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달러로 환산해 볼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달러 환산 코스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달러 환산으로 코스피를 쳐다보게 되면 1800단에 꽂힙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시각으로 본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정말 비싸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싼 대형주들, 소위 안 될 때는 뭐 지겹다 이제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금융위기 때 0.8배, 지금 0.9배, 뭔 위기가 터졌길래 중소형주는 날아가고 대형주는 금융위기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금리가 지금 우리 떨어져서 1.5% 금리인데 지금 대형주 단에서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싸고 배당도 많이 주고 좋지 않느냐. 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떨어지고 있는 금리는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주식, 채권, 부동산 뭐 다 끌고 올라갔는데 유난히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만 매도세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 떨어지고 있는 금리가 자산 인플레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60조 원이면 싸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는 뭐 유출세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57조 원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맞을 만큼 기관들의 수급표가 때릴 만큼 때린 상황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나마 좀 우리 시장에서 요건 좀 신경 쓰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웹도독이었어요. 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중심으로 아주 뒤흔들어 버리니까 기관들의 매도를 계속 자극하는 거죠. 근데 오늘 외국인들 선물 보게 되면 한 4천 계약 정도 플러스가 들어와요. 그렇죠. 요물이죠. 그리고 요걸 한번 보면 17주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반전됐지 않느냐. 이거 선물 매도와
현물 매도가 같이 나온 거니까 이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들어올 때 2조 원까지 들어왔었던 외국인인 순매수가 동시 만기를 거치면서 5천억 가량 매도가 나갔으면 동시 만기일에 연관된 매도물이라고 봐야지 시각적으로 틀어졌다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첫 코너에서 환율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 보면서도 낯뜨거운 그림이죠. 1월, 2월, 3월, 4월, 5월 안타깝네요. 대한민국 수출이 2015년 들어서 정말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시가총액 최상단의 수출주 많죠. 여기 있는 수출 데이터 보니까 올릴 마음이 없죠. 기관들의 매도물 많죠. 외국인들 선물 흔드니까 프로그램 매도물 쏟아지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매도물을 두드려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환율 부분에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눌렸었던 수출 데이터의 긍정적인 부분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안 될 때는 소위 다 안 된다라고 보기 마련인데 안 되는 시장에서 충분히 더 안 좋아지지 않는 시그널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추가로 올려놔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올라가야 시장이 재미있어질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걸 거고 네. 원엔 재정환율 반등 나오면 지난번에 뭐 현대차 그룹 반등 그렇죠. 나오는 것처럼 현대차 움직이는 거 알 거고 원달러 올라가면 뭐 SK 하이닉스서부터 LGD서부터 뭐 반응할 수 있는 것들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뭐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해 어떤 보도록 하죠. 아이디어일까요? 오늘 제가 풍산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네. 풍산이 이제 방산 사업을 하죠. 근데 풍산은 이제 부산 방산 사업장이 이 해운대 센텀시티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풍산하고요, 부산시하고 부산 도시공사하고 풍산의 부산 그 방산 사업장 지금 부지가 100만 제곱미터가 넘거든요. 이거를 개발하겠다.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천억 집어넣어서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MOU를 체결했는데요. 그러니까 공장을 이전하고 거기에 뭘 짓는다는 거죠. 지금 경주 사업장이 풀캐파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 사업장이 경주 사업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네.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부동산 이거 수용되는 거하고 똑같은데 수용되는 땅이 비싸요? 주변 땅이 비싸요? 수용되면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비싸게 안 주잖아요. 예. 문제는 도로 나고 나면 그 옆으로 논밭 갖고 계시던 대박이 이제 나죠. 분들이 이제 벤츠를 사는 예. 거죠. 그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동네 사업장 주변에 있는 풍산 땅이 조명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수 목적 법인에다가 그거를 현물 출자를 하든 아니면은 그냥 거기다가 개발 가격으로 팔아먹든 아니면 남겨놓고 풍산이 개발을 하든 어떤 쪽으로 가도 긍정적인 케이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풍산 뭐 살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모멘텀, 단기적인 모멘텀이긴 합니다만 지금 풍산 주가에 녹아 있는 부산 사업장 가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꽤 많은 돈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려되지 않던 가치가 뛰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 업황으로 봤을 때는 별 재미를 못 보겠습니다만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로 봤을 때 풍산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윤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